안녕하십니까.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9월의 애정운에 대하여 스프레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정의 행로라는 것은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물론 우리 삶이라는 그 자체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애정의 문제는 돈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어떤 인연이 다가오는 것도 어느 날 저절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살필 때는 애정 문제는 좀 감성적인 차원이 되니까 입세점을 한번 다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 이렇게 A, B, C, D. 자, 여기에 있는 그 밑에는 나의 상황입니다. 위에는 당연히 나에게 다가올 미지의 인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미지의 인연이 있는데 그 미지의 인연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방 놓여져 있는 이 아랫단 보라색 카드는 나와 상대와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인가. 자,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타입의 우리 자신부터 보겠습니다. 크래크드 컵, 이렇게 컵이 깨졌죠. 이 컵이 있는 이 길이 너무 좁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9월의 애정운에서 나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내 운명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좋은 짝을 못 만나는 거야? 뭔가 불만이 많죠, 삶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람이나 환경이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현재 A타입에 있는 나는 너무나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불만을 쉽게 말해서 삶에 만족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굳이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환경, 이 모든 것이 내가 다니는 길,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 애정운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9월에 어떠한 인연이 와서 나와 만나질까 이렇게 볼 때 그 인연이 개미가 떠 있습니다. 이 개미는 좀 나한테는 짜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상대는 굉장히 성실건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나는 내 생활이 좀 답답하고 한데 성실건면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좋긴 하지만 이 타입의 경우에는 뭔가 좀 화끈한 사람이 필요한데 성실건면한 사람이 운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만 삶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보면 안전빵이 제일 좋은 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자, 어떻게 보면 일만 아는 사람이죠. 일벌레.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사람 하나는 그저 그만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일, 가정 그 외에는 모른다. 이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9월 애정운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 마치라는 게 뜹니다. 이 마치는 봄이죠, 봄.
봄인데 결론은 무엇이냐? 이 성공적인 결과다 이 말입니다. 꽃이 겨울 내내 고생하다가 봄에 피죠. 그러니 두 사람이서 싫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깨져버린 그 컵인데 이 컵을 주워 담아서 같이 발라서 살 사람하고는 좋다 이 말. 좋은 결론이 난다. 잘하면 뭐 혼전의 관계 같으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이 살지 않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데는 A타입의 경우에는 결론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우선 내 위주로 봐야 되겠죠. 내가 낙타가 됩니다. 이 낙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나는 남이 봐도 답답하고 내가 봐도 답답하다 이겁니다. 운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낙타답다. 나는 내 삶에 십자가 내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없이 가는데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시원한 물과 그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오아시스 생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나에게 어떤 상대가 나타납니다. 어떤 상대냐? 빵을 가진 사람이죠. 빵은 어떤 사람이에요? 빵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낙타는 어때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죠. 그런데 그 상대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난다 하는 게 됩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줄라이라는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이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이 욕망이 문제다 하는 게 됩니다. 이 낙타와 빵이 무슨 욕망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낙타도 나름대로 오아시스를 만날 계획이 있죠. 이게 빵은 그냥 빵이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관계에는 어떤 삶의 욕망이라는 게 생긴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욕망이 문제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적인 욕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애정사에는 그 욕망의 전차를 내가 탄다 하는 게 됩니다. 그 욕망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욕망은 잘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해야 돼. 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B타입의 경우에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뜻밖의 상황이 와전되어서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잘못하면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동도학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자, 다음은 C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작이죠. 피콕 공작입니다. 공작 대단하죠.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멋도 부리고 패셔니스트의 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죠. 또 외모가 또한 포스가 있습니다. 공작이 그냥 새가 아니죠. 닭이 아닙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또 상대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날개 펴면 어마무지하게 커지고 화려하다. 눈길을 자아낸다. 그러니 과시욕이 대단합니다. 또 자신이 넘치죠. 나는 때가 되면 날개 폈다면 전부 내 밑에 내가 바로 봉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현재 나는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외모가 아주 수려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상대가 와야 되죠. 자, 상대가 나타났는데 통통한 흰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공작이 마음에 들까요? 자, 이 돼지는, 돼지 없이는 우리가 안 되죠. 돼지는 우리에게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도 공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돼지도 욕심 덩어리죠. 그래서 이 돼지가 아주 눈높은 돼지다. 돼지라고 하면 부잣집 남자죠. 좀 살아봤다 이 말입니다. 살아본 사람과 멋쟁이 내가 만나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결론이 뭐냐? 에이프릴이에요. 아주 좋죠. 꽃이 핀다. 처음에는 내가 거부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들였을 때 아주 좋은 봄이다 이 말입니다. 4월만큼 좋은 계절이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도 좋은 면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 우리 고돌이 치면 뒷장이 잘 붙는다 이 말이에요. 뒷장이 잘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다 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짝이 잘 맞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살다 보니까 괜찮더라. 나날이 괜찮더라. 그러다가 운까지 달라붙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이 돼지의 그 어떤 표상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돼지는 어디 삽니까? 돼지는 어디 산다고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 삽니다. 우리가 가면 어때요? 냄새 나고 추죽고 꿀꿀거리고 한마디로 안 가고 싶죠. 이 사람은 주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변, 특히나 주변 사람들 같은 돼지가라 하면 좀 친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지내려고 하면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은 상당히 좋다. 순조롭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다. 만약에 집 없는 남녀가 만났다면 집을 사게 되고 차가 없다고 하면 차를 사게 되고 새로운 뭔가를 맞이하게 되는 커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D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있죠. 내 삶이 곤고롭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나는 내 생각에 나의 베이스 캠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서 마운틴이라는 것은 높죠. 내 눈이 높다 하는 것이 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높은 산을 향한 정상을 향한 길로 내가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상이 높고 꿈이 크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삭막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성공이 보장되고 그렇게 되죠. 올라가면 가는데 계곡의 백합이 눈에 띄는 겁니다. 자, 백합은 뭐예요? 백합은 청초하고 맑고 순수하고 쉽게 말해서 순수한 영혼입니다. 계곡의 백합. 아름답지 않습니까? 꺾어야죠. 그래서 나는 올 가을에 남들은 센티멘탈하게 고독함을 씹고 있지만 나는 계곡의 백합을 꺾게 됩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만난다. 이렇게 보죠.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나는 환상의 궁합이죠. 험한 산길에서 약초처럼 자라는 산삼과도 같은 백합을 만난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가을 달밤이에요. 가을 달밤. 가을 달밤은 어때요? 좀 센티멘탈하죠.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죠. 두 사람의 사랑은 미래를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되버리면은 뭐 해요? 주로 우리가 추석. 추석에는 온 가족이 만납니다. 가족 관계에 설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가족이 있더라 하는 게 됩니다. 추석, 가을 오동잎은 지려고 하는데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설득이 필요하다. 삐끼는 가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삐끼는 가족이 형제 같으면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가 부모급이면 그 데미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발 걷어붙이고 납작 엎드려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소서 하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가족 관계만 잘 형성이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가족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9월의 연애운의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